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중부 지역 기준으로 해서 마늘을 심은 지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 지났고 홍산마늘은 30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늘 현재 생육 상태를 보면은 9월 중순에 심은 대서마늘은 잎이 4, 5장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보통 5 내지 6장이었었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한두 장이 적게 나왔습니다. 홍산마늘은 지금 잎수를 보면은 3개 내지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늘 월동, 그러니까 동해의 피해를 받는 온도가 마이너스 7도에서 8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을 위해서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사용하여 피복하는 것이 양파와 마늘 생육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서마늘, 난지역 마늘인데 겨울에 피복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멀칭을 하지 않으면은 보온과 수분이 보존되지 않아서 거의 마늘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멀칭은 했지만은 보온을 위한 피복제를 덮어주지 않을 경우 마늘 크기가 작아서 상품병이 없었고 수확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특히 1월 말부터 2월 하순경이면 많이 발생하는 춘부병이 그리고 녹음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꼭 보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마늘의 월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온제를 언제 덮어줘야 하느냐, 그리고 보온제의 종류와 보온제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마늘밭 가뭄 피해와 병충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온제를 덮는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한 지역 마늘이 늦게 심을 경우에는 뿌리 생육과 그리고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고 나서 바로 피복제를 씌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 마늘은 싹이 지상보에 나오지 않고 약간 우밑트고 대부분 뿌리가 발달해서 월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서마늘이나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잎이 3개 내지 6개 정도 될 때 피복제를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추위가 빨리 오면은 11월 10일부터 피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에 대부분 덮고 있습니다. 지역과 농가 사정에 따라서 피복제를 덮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온제의 종류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온제는 보통 비닐, P필름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보온 비닐을 보면은 추운 지역에서는 무공 비닐, 그리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비닐을 쓰고 있고, 다른 지역 주로 유공 비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유공 비닐이라는 구멍이 뚫린 비닐.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서는 비닐 종류가 달리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부직포가 요새는 많이 쓰고 있는데,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어서 약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보관만 잘하면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마늘밭 전면에 다 지면을 완전히 피복하는 보온하는 방법이고요. 또는 활달을 꽂아서 터널을 만드는 보온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비닐과 부직포를 1중으로 할 거냐 2중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부직포와 유공 비닐을 사용한 실험 결과인데, 충북 농업기술원 단양 마늘연구소의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지역 마늘은 품종을 단산으로 했는데 2중 피복보다는 1중 피복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지역 마늘은 2중 피복이 1중 피복보다 추위에 대한 피해를 적게 하고 그다음 수량을 안전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홍산 마늘은 2중 피복보다는 1중 피복이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서마늘은 2중, 그리고 홍산 마늘이나 한지역 마늘은 1중 피복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온을 위한 터널 피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이나 플라스틱 활대를 이용해서 그 터널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점은 보온력이 좋고 작물이 보온제에 눌리지 않아서 초기 생육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가뭄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그 수분이 가생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강한 햇빛이 받게 되면은 고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치하려면은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나 텃밭 농가에 있어서 관리가 쉬운 곳에서는 일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점은 또
그 피부재를 쓸 때 페이카베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보온도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햇빛을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대사마늘이나 홍산마늘 같은 것은 그 광합성이 되지 않아서 노란색이 되고요. 일반 재료 중 한지역 마늘은 햇빛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온이 올라가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 투과가 되지 않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온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닐은 유공비닐과 무공비닐이 있는데, 유공비닐은 구멍이 뚫린 비닐로서 수분하고 이제 장점이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생육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밑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추운 곳에서는 보온력이 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비닐, 구멍이 뚫리지 않는 비닐은 장점은 이제 보온력이 좋고,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수분과 온도 조절이 되지 않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게가 장물체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한 지역이 이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인 경기도나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는 이제 수분과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내구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초기 가격이 비싸고 오염이 될 경우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점은 페이카페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보온덮개 등 이제 햇빛이 투과되지 않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동기에 마늘 가뭄 피해와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이제 수분이 이제 공급할 수가 없어서 생육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인해서 양분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내동성이 약해져서 이제 충분병이나 녹음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해에 따라서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도 이제 뿌리 응애가 성충 상태로 월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 농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마초 농법입니다. 우리 이제 집에 있는 재료인 마요네즈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마요네즈는 계란 노린자와 식용유로 된 영양이 많은 아미노산 영양제입니다. 마요네즈는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을 튼튼하게 하고 마늘의 월동력을 강하게 합니다. 식초는 주성분이 초산인데 이제 마늘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뭄 피해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초산은 그 가뭄에 아주 강한데요. 그 일본에서 아기 장대를 가지고 수산을 주고 기른 시험구에서는 2주 동안 물을 안 주고 길렀어도 70% 정도 생존하고 다른 물질을 주고 키운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산이 마요네즈와 초산을 줄 경우 가뭄 피해와 냉해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요네즈는 미소곤충을 잘 잡습니다. 특히 이제 뿌리의 응애나 고자리 파리, 구데기 같은 것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 충분히 뿌리까지 마초 용액이 들어가도록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초 농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이제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모든 작물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마요네즈 100g과 양조 식초, 그러니까 150cc를 혼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계량하실 때 흔히 쓰는 자판기용 종이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략 마요네즈는 100g 정도면 반컵 정도 되고, 식초는 종이컵이 7부 정도 거의 가득보다 조금 아래에 채우시면 그 150cc 정도 됩니다. 미리 마요네즈와 식초를 PT병이나 프레스통에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을 사용할 때는 이제 믹서기,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거나 우리 시멘트를 갤 때 그 드릴을 이용해서 혼합하시는 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무기나 농약통에 넣기 전에 마요네즈와 식초를 혼합해서 넣어야 합니다. 마요네즈가 이제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요네즈와 식초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분무기나 약통이 이제 기름기가 이제 보다 끈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 풀어지지 않으면 노즐 구멍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항상 잘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마요네즈 사용법은 제가 만든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요네즈, 식초, 마초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양분이 공급되고 튼튼해서 내동성이 좋고 녹균병과 천부병을 방지할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